자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자연.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와 자연계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자연입니다. 좁은 의미는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거스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의 자연은 거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들은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싶은 동요로 만나는 세상.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나무는 김종영. 바람이 걸어가다 숨차면 쉬어가는 곳. 새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노래하다 가는 곳. 울타리도 없고 아늑한 방도 없지만 세상에 누구라도 쉴 수 있는 푸른 집. 햇살이 따가우면 우리들 쉬다 가는 곳. 주인도 없고 바람막이 방은 없지만 세상에 누구라도 잘 수 있는 푸른 집.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이신 김종영님의 동시 나무는 이었습니다. 김종영 선생님께서는 동요 동시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1947년 강원도 속초 출생이세요. 197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아침이 당선되면서 아동문학계에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동요 노랫말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지금 솔바람 문학회에도 관여하고 계셔서 솔바람 문학회 동시들을 집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김종영 선생님의 동시에 멜로디가 붙여진 곡들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작곡한 곡들 중에서도 여러 곡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곡이 있을까? 저의 곡 중에선 김종영 선생님 작사가 몇 곡이나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선 대표적인 곡이 2012년도에 KBS 창작 동요 대회를 통해서 발표된 말의 향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중창팀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곡인데요. 또 이 말의 향기 외에 또 독창 노래가 또 있어요. 가창력이 좀 있다 하는 어린이들의 선곡으로 많은 동요 콩쿨 대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곡인데요.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어요. 바다에 나가면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도 역시 김종영 선생님의 노랫말이고요. 또 그 외에 가을 그림 이것도 KBS 부산 KBS에서
발표된 곡인데요. 빨간 우산, 신나는 세상 뭐 등등이 있더라고요. KBS 창작동요 대회를 통해서 발표한 그 말의 향기는요. 2012년 그때 당시 포위 초등학교 중창팀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중에 한 어린이, 바로 김채원 어린이는 2023년 현재 걸그룹이 되었어요.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끼도 많고 노래를 잘 부르더니 결국 가수가 되었네요. 어릴 때부터 동요를 불렀던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집 방송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만간 이것도 한번 마련해 볼게요. 동만세 매주 들으시면서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왔잖아요. 활짝 피었던 벚꽃잎, 꽃잎들이 땅 위로 흩뿌려졌는데요. 땅 위로 뿌려진 그 꽃잎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는 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 파릇한 새잎이 돋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 푸르름으로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연을 노래해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청주 KBS 방송국에서 정수철 어린이 합창단을 촬영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또 아이들 그 뒤 마무리가 있어서 정아쌤은 그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쓸쓸하고 외롭지만 여러분들 함께 하니까 든든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과 관련된 동요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비가 오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요? 네, 뭐라고요? 네, 예쁜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직접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제가 마음으로 전달받습니다. 첫 곡으로 들을게요. 박희각 작사, 홍남파 작곡, 무지개 함께 들으실게요. 박희각 작사, 홍남파 작곡, 무지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옛날부터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린이들은 이 노래 아니? 그러면 잘 모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혹은 청년들은 알고 계실까요? 어르신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나타나는 무지개. 그런데 이 무지개가 비 온 뒤라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이 무지개가 보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일단 광원 역할인 그 태양과 프리즘 역할의 물방울이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즉 한쪽에는 태양이 있고 반대 방향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어야지 무지개가 뜬대요. 무지개가 보이는 거겠죠. 무지개가 가장 잘 뜨는 조건은 여름날 저녁 동쪽에 뜨는 무지개로 여름에 내리는 소나기는 저녁 때 내리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름날 무지개를 보는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지개의 색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그쵸?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무지개의 색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무지개를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보통 색들 사이에 이렇게 경계를 그어서 이렇게 완전하게 무지개를 빨주, 노초, 파, 남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색깔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이렇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경계선이 없겠죠. 빨강색과 주황색의 경계선이 딱 있는 게 아니겠죠. 이 무지개가 7색이라고 알려지게 된 건 뉴턴이 스펙트럼 실험으로 찾아낸 그 연속 스펙트럼의 색을 토대로 해서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음계, 7음계가 있잖아요. 7음계에 따라서 색을 나누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색깔도 7색, 도레미파솔라시의 음계도 7음계. 그래서 그 7음계에 맞게 색깔을 나누었다는 설, 어느 정도 그냥 믿고 싶네요. 뉴턴 이전의 유럽에서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 다음에 제비꽃색인 보라색, 이렇게 5색깔로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 첫 곡으로 들으신 무지개 동요의 노랫말에서도 보면은 선녀가 두고 간 5색 달인가 하는 그런 노랫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한국에서도 무지개 색깔 개수를 7색깔이 아니라 5색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동요에서도 5색달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 무지개도 떠 있고 구름도 떠 있고 그렇게 광활한 하늘. 이번에는 하늘에 관한 노래를 들어볼게요. 박수진 작사, 조원경 작곡, 하늘. 정유진 노래로 듣겠습니다. 누가 그려 놓았을까 저 넓은 화판 위에 파란 바탕색 하얀 물감 살짝
박수진 작사, 조원경 작곡, 하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늘을 자주 쳐다보시나요? 네? 쳐다보신다고요? 네. 저도 하늘을 자주 쳐다봅니다. 구름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방금 들으신 하늘 노래에서도 하늘을 파란 바탕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구름은 또 하얀 물감으로 살짝 스친 붓을, 또 잔잔한 물결 위로 둥실 떠가는 쪽배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자세히 보면요, 구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바뀌는데 먼 하늘을 보고 있으면 왠지 아련해지고 보고 싶은 친구의 얼굴도 떠오르고 가족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은 어땠나요? 또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정말로 오늘 같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실시간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아시죠? 오늘은 제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보겠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을 기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파란 하늘이 잠깐이라도 보인다 싶으면 왜 그렇게 마음도 파래지고 설레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의 경우에 여기 옥천에서 본 하늘과 서울의 하늘이 다르게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옥천에는 하늘을 보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때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장애물 같은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하늘을 보려고 하면 장애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빌딩들도 높고 하니까. 아파트들도 요즘에는 20몇 층, 30몇 층 이렇게 아파트들이 올라가니까요. 서울 하늘에는 아파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의 그 양재천길을 지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사계절을 잘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길입니다. 어떤 때는 큰 대로변으로 가다가 그냥 양재천길로 일부러 들어서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다 보면 또 하늘에 떡 하고 나타나는 빌딩이 있습니다. 아, 저 빌딩만 없으면 하늘이 더 잘 보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 이 옥천이 나직나직하고 고즈넉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도 다른 것 같고 하늘도 다른 하늘 같아요. 옥천 읍에서 또 한 5분, 10분만 벗어나도 산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호수도 보이고 나무와 꽃들이 또 질비하고 눈에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옥천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오다가 장계리 그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대청호수도 보이고요. 그래서 만끽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라디오의 방송국에 왔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하늘에서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구름 동요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솜털 같은 그 구름을 타고 함께 날아보면 어떨까요? 마음의 준비 되셨죠? 손장우 작사 작곡 구름 타고 날아보자, 김진영 노래입니다. 구름 타고 날아보자 이 세상 끝까지 날아가보자
손정우 작사 작곡 구름 타고 날아보자 들어봤습니다. 구름 타고 함께 날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구름 타고 날아보는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2007년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손정우 선생님은 1989년 제1회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꽃밭에 내리는 비를 발표하시면서 본격적인 동요 활동을 하셨습니다. 손정우 선생님은 예전에 그 별셋이라는 그 삼중창 가수였어요. 가수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군복을 입고 막 전우의 노래도 부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을 그 서울의 모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제가 동요 강사로 아이들 노래 지도를 많이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시절에 손정우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지인을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꽃밭에 내리는 비 악보를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알게 됐고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KBS는 1989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1991년부터 창작곡을 출품하기 시작했는데 왜 제가 1989년도에 KBS 창작동요대회 첫 해에 창작곡 출품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그 1989년부터 90년까지는 제가 대학원 논문 자료 수집하면서 학위 논문을 쓰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논문 쓰는데 집중을 했더니 창작동요 대회 곡은 못 냈지만 창작동요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 논문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논문을 좀 더 잘 쓸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내 손으로 한 권의 논문집을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요. 동요 작곡가 손정우 선생님은 옛날에 가수로도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옛날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별셋 중창단에 대해서 쫙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별셋 중창단의 멤버셨던 그 세 분들은 현재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분인 손정우 선생님께서는 동요 작곡가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뭐 색소폰 연주 음반도 내시고 연주 활동도 하시고 계시는데 얼마 전부터는 노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한국동요작곡가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고문이시기도 하신데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단톡방에 색소폰 연주 음원과 또 직접 노래를 부르신 음원을 가끔씩 올려주시곤 하시는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색소폰 연주뿐만이 아니라 트로트 작곡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면서 정말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손정우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카세트로 배우는 손정우 노래교실 1집에서 10집까지 강의 음반 발매를 하셨더라고요.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요. 현재 연세가 한 70을 훌쩍 넘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뵈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요로 만나는 세상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내 나이 70인데 이제 뭘 해? 내 나이 80인데 이제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못다 이루신 꿈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해보고 싶은 건 한 번씩 해보는 편인데요. 요즘에 저는 어루라는 중국 악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 한국 해금과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요. 시작의 반입니다. 시작한 지 지금 한 1년 반 정도 제가 됐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루도 두 줄의 악기고요.
해금도 두 줄의 악기. 얼후는 이얼산스 중국 발음인데 중국에 1, 2, 3, 4 있잖아요. 그래서 두 줄이라고 해서 이얼, 얼후, 네, 얼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동만세 애청자분, 그 엄다솜 애청자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서울 KBS 창작 동요 대회 본선 진출을 하셨다고 하네요. 구름젤리라는 가사를 쓰셨나 봐요. 강상술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오셔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상술님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동만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만세 청취자이신 엄다솜님이 2023년 KBS 창작동요대회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왔습니다. 모두 엄다솜님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노래 제목은 구름젤리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엄다솜님을 축하해 줍시다. 동만세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조원경 선생님, 조정아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엄다솜님 정말 축하드려요. KBS 창작동요제 대회 진출을 하시다니요. 기대하겠습니다. 5월 5일 날 꼭 방송 볼게요. 전국 방송으로 할 거니까요.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정태모 작사, 김태호 작곡, 바람이었으면, 홍수연 노래입니다. 나뭇잎 살랑이는 그런 바람이었으면 꽃이 피면 꽃잎에 앉아도 보고 잎이 돋는 가지 위를 스쳐도 보는 나는 그런 바람이었으면 나뭇잎 살랑이는 그런 바람이었으면 이슬 맺힌 억새잎 들여다보고 순이의 머리오를 흩날려주는 나는 그런 정태모 작사, 김태호 작곡, 바람이었으면 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는 어른들이 불러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작곡가 김태호 선생님의 동요들은 뭔가 아련함이 묻어나 있고 또 생각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런 동요를 많이 쓰셨고 또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선용 작사 김태호 작곡의 또 비 오는 뚝길이라는 곡도 있는데 그 노래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노래와 이 바람이었으면이라는 노래와 곡의 감성과 느낌이 좀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비 오는 뚝길이라는 노래에서는
어쩐지 만날 것 같다. 비가 촉촉히 내린 뚝길을 걸을 때면 이렇게 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도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예쁘게 잘 부르고 싶은데 노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 이 노래를 정식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뚝길은. 네. 오늘 동반세의 주제는 자연을 노래해요입니다. 자연이 주는 바람. 그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스치듯 지나가는 그 공기의 움직임인데요. 시기에 따라서는 해류 등의 문제로 방향이 더 정해지는데요. 그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절풍입니다. 그 농경 시대에서는 농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중시되었다고 해요. 한국의 경우 계절마다 바람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봄에 부는 바람을 새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새바람 혹은 쇳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람이 태백산맥에 가로막혀서 그 팬 형상을 일으키는 것이 높은 곳에서 부는 새바람인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높새바람 많이 들어보셨죠? 여름에는 또 남태평양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게 마주 부는 바람인 맞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또 맞바람이군요. 맞바람이라고 또 한다는데 이 가을에는 또 서풍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또 한이바람이라고 합니다. 한이는 뱃사람의 용어로 서쪽이라는 뜻이래요. 서쪽이 한이었군요. 또는 가을에 부는 바람을 줄여서 갈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갈바람, 한이바람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겨울에는 또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것은 뒤바람이래요. 뒷바람. 네, 뒤에서 불기에 뒷바람인가 봅니다. 한자로는 삭풍이라고 하는데요. 삭자는 깎을삭이 아니라 북쪽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불어오는 바람의 이름들을 알아보니까 그동안 많이 듣던 이름들이었는데 그냥 의미를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이바람이 가을에 부는 바람인지 또 봄에는 또 새바람, 높새바람인지 뭐 그런 건 이제 알았어요. 지금의 계절은 봄이니까 또 높새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4월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사도 있고 말이죠. 비가 온 후라서 꽃잎들도 다 떨어졌지만 뭐 나뭇가지에는 이제 풀잎들이 파릇파릇한 연두빛색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막 자라나는 작은 풀포기가 있겠죠. 그 작은 풀포기에도 꿈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김혜은 작사, 정보형 작곡, 풀포기의 꿈, 송담이, 송우미 자매의 노래입니다. 나는 아주 작은 풀포기 커다란 나무의 친구네 예쁜 햇살도 왠지 내겐
김혜은 작사, 정보형 작곡, 풀포기의 꿈이었습니다. 이 곡은 2007년도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원이 그때 노래 불렀던 송다미, 송우미 자매의 노래입니다. 정말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서로 마주 보면서 예쁘고 사랑스럽게 노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랫말과 또 그에 알맞은 멜로디가 가슴을 울리며 다가오는 곡입니다. 노래를 보니까요. 노랫말에 작고 소중한 너의 모습인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는 나에게 있어서 큰 우주라고 말해줍니다. 작은 풀포기 잎새 위에서 달팽이가 길고 고단했던 하루의 쉼을 얻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내게 말합니다. 나에게 와서 쉬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게. 마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연을 다 내게 준다고 해요. 다음 곡 이어드릴까요? 김과형 작사, 박순근 작곡, 바다와 하늘, 별들에게, 박소현, 박세빈 노래입니다. 바다야 바다야 너는 나니 밤하늘 별빛을 예쁘게 안아주니 바다 그림이 아름다워서 잔잔한 파도를 내 위에 그려주니 바다야 바다야 내가 맑아서 밤하늘에 저 별 가득한지 별들아 별들아 내가 들려주니 밤하늘의 이야기 가득 담아줄게. 하늘아 하늘아 너는 나니 바다새 날개를 활짝 펴고 들려주니 하늘 위역이 신비로워서 금빛 별소원 부려주네 바다야 바다야 내가 맑아서 밤하늘에 저 별 가득한지 별들아 별들아 내가 들려주니 밤하늘의 이야기 가득 담아줄게. 바다와 하늘 별들에게 김과형 작사, 박순근 작곡, 바다와 하늘, 별들에게 였습니다. 너무 차분하고 예쁜 곡이죠? 이 곡은 2016년도에 서동요 창작 동요대회에서 발표된 노래입니다.
서동요 창작동요 대회는 2015년에 제1회가 개최되었어요. 부여에 서동 연꽃 축제를 할 때 그 축제 기간에 국남지 주 무대에서 열리는데요. 창작곡을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 먼저 곡을 뽑고 난 다음에 본선에 진출한 곡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노래 부르기 대회로 진행을 하게 되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연대회예요. 네, 이 동요대회가 2019년 제5회를 치르고 나서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오면서 대회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도 2019년에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서동요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 향가의 하나인데요. 민간 설화가 향가로 승격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백제무왕이 되는 서동이라는 인물이 신라 경주에 가서 꾀를 내어서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연하게 얻은 금으로 사찰을 창건한다는 이야기가 서동설화입니다. 이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노래가 서동요인데요. 서동요의 내용은 꾀를 낸 거잖아요. 서동이라는 인물이 선화공주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퍼뜨립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어린이들이 부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도성에 가득 퍼져서 대궐안까지 들리게 되자 그 백관들이 임금에게 알려서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됐다고 하죠. 선화공주를 찾아오고 싶은 서동이 아이들을 포섭한 거예요. 이런 해괴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죠. 결국 서동은 선화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서동요가 전해오는 서동요가 전해오는 삼국유사에 따라서 서동이 무왕이라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지만 세부적인 역사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이 많아가지고 서동설화가 진짜 있었던 일인지 진짜라면 서동이 진짜 백제무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설화는 설화니까 믿거나 말거나. 네. 다음 곡 들을게요. 김옥배 작사, 이명호 작곡, 알 수 있잖아. 기세영, 신나라 두 어린이의 노래입니다. 흙 속엔 누가 살까요? 글쎄 이름 뽑았다. 문바꿈 열고 새싹이 본 곳이 솟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알 수 있지. 흙 속엔 손이 있을까? 지난 여름 가문 날
김옥배 작사, 이명호 작곡, 알 수 있잖아 였습니다. 이 곡은 1996년 MBC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흙 속엔 누가 살까요? 정말 누가 살길래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에서 봄이 되면 문 빠꼼 열고 새싹들을 땅 위로 올려주는 그런 손이 있는 걸까요? 자연은 참 신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흙의 존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흙 속에는 수많은 생물과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흙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흙의 성분을 조사해서 그 유적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복원하거나 인간 활동의 흔적을 찾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흙의 존재는 위대하기까지 해요. 성경에 보면은 조물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가 맞을까요? 흙에서가 맞을까요? 네, 저희 예전에는 흙이라고 했는데 또 어느 또 책을 보니까 흙에서라고 또 발음해도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본 것 같아요. 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클로드 모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베껴야 한다면 가장 위대한 것을 베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 위대한 모든 것을 베껴서 한 폭의 그림으로 담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될까요? 오늘은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자연을 노래해요 라는 주제로 관련된 동요들 들어봤습니다. 더 많은 곡들을 듣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심심하셨죠? 저 역시 짝꿍인 정아쌤이 없으니 심심하고 허전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아쌤의 또 명랑한 목소리가 들리겠네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마지막 곡으로 석광희 작사 작곡 자연이 내게 말해줘요. 푸른 소리 아이들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오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아쌤과 꼭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전세린, 동요지기 조원경이었습니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 이 소리를 따라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